안녕하세요, 이정훈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아직은 본격적인 어떤 폭발적인 국면으로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정중동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북한 언론에서는 1월 7일자 북한 언론에서는 오늘자 북한 언론에서는 김정은이가 순천 린 비료 공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기사와 함께 스틸 사진, 즉 정지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군이 방포라 그러죠. 요즘은 방유라 그러죠. 방공 유도탄 사령부가 북악산 청와대 뒷산에다가 패트리어트 팩3하고 팩2를 배치를 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이걸 정리를 좀 하면은 우선 김정은 문제입니다. 제가 그래서 김정은이가 유고 상태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사진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이번에 나온 순천 린 비료 공장 간 거는 김정은이가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비교적 최근 사진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현재 김정은은 죽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요. 우선 그 전에 순천 린 비료라고 하는데, 린이라고 하는 건 인산입니다. 비료의 3요소가 질소, 인산, 칼이라는 건 아시죠? 우리나라는 그 3요소가 다 들어있는 복합 비료를 주로 생산합니다. 우리나라도 여러 비료 공장이 있는데 우리는 복합 비료를 주로 생산하고, 북한은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인산이 많이 들어간 비료를 생산하는 게 순천 린 비료 공장입니다. 거기를 방문했다는 건데, 북한 처지에서는 지금 농업 생산량 증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도 비료를 달라 그러는데, 비료가 이게 원용을 하게 되면 무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에 제한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해외에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스스로 해야 되니까 린 비료 공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진을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김정은은 진짜로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1월 6일인지 5일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그 전인지 모르지만은 그 사진을 찍을 때까지는 김정은이는 움직였던 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살이 굉장히 찐 모습이죠. 좀 노쇠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김정은의 상태에 대해서 다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몇몇 분들은 쿠싱 증후군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쿠싱이라고 하는 건 그런 증상을 발견한 의사의 이름입니다. 막 살이 막 붓고 찌고 하면서 이제 사람이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호르몬계의 밸런스가 깨져 갖고 생기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좀 난치병이고 좀 어려운 병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 그 눈이 내린 상태에서 백두산을 갔다고 하는 TV조선에 나왔던 동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역시 쿠싱 증후군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 털썩 주저앉고 개울가도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고 그런 모습인데, 그 김정은 상태가 매우 본인이 몸을 추스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서서 읽기도 힘들 정도. 그래서 지난번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확대인가 할 때도 읽지를 못했다 그래요. 최영애가 다 주도를 하고. 다만 이제 김정은이가 진짜 잘못됐다,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혼란이 오니까 어쨌든 움직이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는 상황. 그러나 본인은 헉헉대면서 거기 누워 있는 상황. 그 TV조선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기 때는 이렇게 아랫배로 숨을 쉰다 그러죠. 복식 호흡을 한다고. 애들 배가 볼록볼록하고, 성인이 되면은 이제 가슴은 벌렁벌렁하면서 숨을 쉬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몸이 매우 나빠지면 가슴이 압박이 심하거나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은 어깨에 숨을 쉬죠. 어깨 들썩들썩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목 힘으로, 어깨 힘도 없으면 목숨을 쉰다 그러는데, 그래서 목숨이 경각에 닿았다 그러는데, TV조선에서는 김정은이가 어깨 숨을 쉬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입니다. 굉장히 숨이 가빠하니까 몸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살아있다는 모습을 보여야만 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에 최근에 나왔거나 아니면 과거에 찍어두는 사진을 재활용하는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 우리 공군의 방공 유도탄 사령부가 청와대 뒷산에 패트리어트 팩3, 팩2를 배치했답니다. 팩2는 패트리어트 뭡니까? 이거 하여간 패트리어트 미사일인데, 팩2는 이렇게 가서 쫙
산탄이 터지는 파편이 터져갖고 상대방 미사일을 맞춰서 터뜨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좀 더 가이디드 인핸스드 미슬 그래서 좀 더 상대 미사일에 정확하게 다가가도록 유도를 향상한 탄이 팩2 잼탄입니다. 아마 그거를 배치를 했고 팩3도 배치했습니다. 팩3는 적 미사일이 날라오면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걸 못 맞추면 거꾸로 휙 돌아서 따라가서 기어코 맞추려고 하는 미사일인데 보통은 두 발을 발사해서 한 발이 놓치면 나머지 발로 맞추게 하는 그런 팩3를 배치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결국 청와대도 대통령도 문 대통령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뭐 본인은 어떤지 몰라도 방어를 책임진 공군이나 합참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패트리어트는 마지막 단계의 요격이고요. 그 전 단계가 사드입니다. 그 위에서는 이제 대위권 바깥으로 날아가니까 거기에 이제 또 하나의 단계인데 그건 건너뛰면 그 다음에 SM3가 있고 그 다음에 발사 단계에서 부스팅 페이스 인터셉터 레이저로 한다는 게 있는데 팩3로 종말 단계에 떨어지는 거를 맞추는지는 조금 너무 빨리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ICBM 너무 빨라서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걸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북한이 도발을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겠죠. 그런 상황인데 북한은 지난번 노동당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전략 무기를 뭐 배치하겠다, ICBM 뭐 어쩌고 하겠다, 정면 미국을 상대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 그 다음에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죠. 네.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신년사를 보게 되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 없다고 보입니다. 김정은 자꾸 답방하라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전혀 답방할 의지가 없고요. 했으면은 지난번 우리 그 국정원장이 국회에 보고했듯이 부산 아세안 회의 때 굉장히 노력했죠. 우리 국정원부터 북한이 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안 왔는데 또 그걸 노력하겠다 그랬고요.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의 평화를 얘기하는데 전쟁 없는 평화를 주장했던 지도자가 있습니다. 과거 미국의 윌슨 대통령, 1차 대전 때 민족 자결주기를 내세웠던 윌슨 대통령이 1차 대전에 참전하기 전인가요? 그때까지는 전쟁 없는 평화를 굉장히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이 결국은 1차 대전에 참전을 합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그때 이제 우부트, 우는 영어로 하면 언더, 부트는 보트, 수면 밑으로 가는 배란, 잠수함이란 뜻이죠. 독일어인데 우부트를 풀어가지고 그때 이제 미국은 모든 나라에 이제 물자를 공급해주고 팔아먹고 있었는데 연합국을 지원하는 미국 배들을 독일 우부트들이 격침시키니까 처음에는 한번 화를 내다가 나중에는 참전을 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평화를 강조했던 윌슨 대통령이 결론적으로는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니까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우면서 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제연맹을 만들었지만 국제연맹이 깨져나가죠. 깨질 때 일본이 만주국 침범하고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게 원인이 돼갖고 탈퇴하고 그 다음에 뭐 독일이 탈퇴하면서 국제연맹이 깨지고 2차 대전이 가는 건데 윌슨 대통령의 전쟁 없는 평화는 깨졌습니다. 무조건 평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하는 책 제목을 본 적이 있는데 김혜자 선생님이 쓴 건데 그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뭐 종교인은 아닙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보게 되면은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데 적그리스도 개념도 있더라고요. 거기는 서로 적대적이고 싸우는 관계더라고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종교에서도 그다음에 불교에서도 굉장히 자비를 강조하는데 어떤 그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사천왕이 있는 무신들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따라서 평화를 강조하는 한 빛이 있는 한 그림자가 있고 평화를 강조하는 한 전쟁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에 대한 대비를 안 하면요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지금 문 대통령이 지금 하시는 그쪽 보게 되면 무조건적인 평화인데 이걸 따라가려니 우리 공군도 이거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저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합참도 할 수밖에 없고 국방부를 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 여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 이 문 대통령의 저런 인식 때문에 김정은이가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완전히 역발상인데
어떤 분들은 문 대통령이 너무 북한에 저렇게 가니까 친북적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뭐 그건 좀 부정을 안 해요. 그런 면이 좀 상당히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을 믿고 따라왔다가 통일각 회담도 하고 싱가포르 그때 남북이죠. 그래서 도움 달라 해서 문 대통령이 연결해줬고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문 대통령이 평양 가서 9월 달에 만난 다음에 그다음에 하노이에서 만나고 이렇게 이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하노이 깨지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는 오지랖 넓은 중재자 역할 하지 마라. 삶은 소대가리 앙천대소할 일이다. 뭐 여기서 딱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통령을 믿고 따라갔다가 미국 덫에 걸렸다는 게 판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도 문 대통령을 믿고 따라갔다가 이거 잘못하면 자기네만 손해 본다는 의식이 있는 것 같은데 문 대통령이 계속 저렇게 북한에 대해서 뭘 하자 평화로 하자 이렇게 가다 보면 북한은 아마 오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술레이마니안가요? 이란 군 지휘관을 미국의 무인기로 딱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동원된 기술이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그러죠. 뭐 이란 장군에 대해서 미국이 지문으로 확인한 것도 아니고 DNA를 빼내서 확인한 것도 아닌데 딱 무인기가 떠서 그 사람 가는 걸 보고 카메라로 딱 찍어서 안면을 탁 찍으면은 이 사람 맞구나 해서 딱 때리는 거죠. 김정은에 대한 생체 정보는 굉장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드론을 때려서 하려면은 상당히 근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이라크 땅이니까는 미국이 가능할 수도 있었겠죠. 조금 뭐 제한은 되겠지만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 무인기 자체가 한 10시간 이상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이제 본인이 이제 아프기도 하고 숨어 있어야 되고 미국의 동선을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어쨌든 문 대통령은 계속 이렇게 오매불망 물론 북악산 뒤에다가는 패트리어트를 배치하게 했지만 하다 보니까 북한은 뭐 우리를 인질로 잡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데 미국이 수를 잘 뜨면 문 대통령이 이러는 걸 이용해서 이걸 역공을 하는 거죠. 역공자. 그래서 서로 짜지는 않았지만은 굿 캡, 배드 캡. 미국은 한 방 치는 거, 여기는 달래는 사람. 이렇게 서로 역할 분담이 돼갖고 북한이 말려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말려들지 않으려고 오지랖 넓은 중재자 하지 마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느 상황으로 갈지 모르지만은 지금 한미가 하나가 돼서 꽉 몰면은 북한은 뭐 어떨까요? 그게 좋을지 이게 좋을지 저는 결론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걸 더 밀고 나가다가 그 한미연합사 해체까지 갖고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를 결정짓는다든지 자기 통수권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우리도 지금 와해가 되죠. 지금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육군 병력을 계속 줄여가고 있는데 뭐 육군 병력이 십실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느냐는 그건 별대 문제지만은 이 안보 시작 다운되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다운 시키니까 김정은이도 이렇게 말려드는 것도 있고 착각을 하게 되고 이제 강경으로 나오다가 결론적으로는 두세 개 나가다 한 방 딱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가면은 저는 문 대통령 노선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노선으로 보는데 문 대통령의 전 노선 때문에 어쩌면 김정은이가 결정적인 덫에 걸릴지도 모르겠다. 본인도 그쪽도 덫에 걸리지 않으려고 즉 문 대통령이 계속 했기 때문에 미국을 만나다 보니까 자기들은 말려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체제 보장이 안 되는 한은 핵 전력을 유지해서 정면 승부하겠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정면 승부에서 어떻게 하겠답니까? 그렇다고 체제 보장을 미국이 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문 대통령은 지금 옛날에 정의용 씨를 미국에 보냈을 때 북한이 요구한 전제 조건이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비핵화를 하겠다는 건데 앞에 문장 체제 보장을 빼고 북한이 비핵화하겠습니다라고 해서 화이트하우스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주미 대사랑 같이.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싱가포르 회담까지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매를 잘못 썼죠. 근데 그때 분명히 이 비화기 전화로 비밀이 보장되는 전화로 청와대와 상의한 후 그런 발표를 했다는 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썼었고.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는 정의용 씨하고 문재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왜 분명히 정의용
안보실장이 이복의 특사로 갔다 와서 우리나라에서 기자회견할 때 발핀 보도문에는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한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비핵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밝혔거든요. 우리 기자들 앞에, 국민 앞에, TV에서. 근데 이북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한다고 할 때는 청와 백악관 거기 나왔고 기자들 앞에서 영어로 쭉 읽는 거 보게 되면 앞에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그걸 빼버리고 북한이 비핵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는 과거 우리나라 IMF 위기가 났을 때 당시 부총리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 정책적 결정을 한 걸 물으면 어떡하냐고 논란이 많았는데 똑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언젠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문 대통령한테도 물어야 됩니다. 안보 통수권자고 비하기로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때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문 대통령이 열어준 것 때문에 이 김정은이는 쭉 따라왔다가 미국에 말렸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건강도 안 좋고 약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정면 승부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자 이게 어떤 위기를 올지 저는 이게 이제 염려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 군에서도 이건 뭐 우발 개혁으로 대비해야 되죠. 임기 응변 능력으로 대비해야 되는데 뭐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그런 대역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국민들도 약간의 위기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하도 우리 정부가 지금 위기를 없는 것처럼 만드니까 지금 미국이 정찰기를 저렇게 띄워가지고 북한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뭐 백두금강 다 띄워서 막 열심히 보고 있어야 돼. 뭐 하고 있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워치콘을 더 올리고 해야 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문제죠. 그래서 지금 한반도 사태는 문 대통령의 노선 때문에 김정은이가 말려들므로 해서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참 희한하죠.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그러죠. 그렇게 하려고 안 한 건데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우발 사태가 나지 않고 뭐 평화로 유지되고 그게 통일인지 나는 영구 분단이라고 보는데 그걸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 건강 문제하고 북한 내에서의 내부 문제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좀 대비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의 저 고집스러운 평화 위주 정책이 급변 사태를 만든다. 김정은의 운명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다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